안녕하세요. 저희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대입 수험생이 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복기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일단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도 한 3등급이나 그 이하의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특히 오늘 이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그 몇 가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을 했던 지문은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여기 16번에서 21번 문항이 연결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최한기의 인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실제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나 또 독해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학생이 저에게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저에게 지문을 읽고 마음속에 그것이 잘 남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이 지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즉 글을 읽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가장 원론적인 것은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분한 어휘 지식과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은 그 글이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미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새로 읽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는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글 초반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 글이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걸 이해해야지. 이게 바로 초반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 글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을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이 읽고 뭔가 사상의 변화를 경험했다, 사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 서양의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비하였다. 서적을 통해서 접했는데 뭔가 이쪽은 약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다음 문장에서 왜 그랬는지가 나오나 했는데 안 나오네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읽었는데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사람들이 의학에 관한 지식은 읽었지만 별로 반응이 없었다, 이걸 이제 원인으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반응이 적을까요? 왜 논평이 없을까요? 이해하기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알고 있던 의학 지식과 서양의 의학 지식이 너무 갭이 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글에선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전 지식인 거죠. 즉, 새로운 걸 접할 때 그 접한 것이 별로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얻을 수 없을 때, 아무 영향을 안 줄 때는 아마도 이런 경우가 있어 라는 저의 사전 지식에 비추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는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그런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까 이제 서학이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왜 우리나라에 동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학, 서교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들이 들어올 때 좀 경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서학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서학을 접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국가에서 배척을 하고 종교적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탄압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로 서양 의학이 들어왔지만 거부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또 상상도 추측도 했습니다. 자, 또는 세 번째, 뭔가 책을 좀 서양 의학에 대해서는 다룬 책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안 맞죠.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이라고 그 다음 문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한 생각이 이제 올바른 적절한 생각이 아니구나 가서 저는 폐기하게 되는데, 읽었지만 논평을 남긴 인물이 제한적이었다는 거 보니까 뭔가 반향이 별로 안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학생이 선생님은 정말 이걸 읽을 때 그런 생각들을 다 하셨나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뒤지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되는지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 해도 볼까? 막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걸 지금 내가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내가 의식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느리죠.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지도 모른 채 내 생각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자, 이 예가 간단한 예가 바로 이거 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반사적인 거예요. 자, 거북이 5번 해보세요. 거북이 한 번 더.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의 이름은? 했더니 10명 중에 한 7명 중이 거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 테스트를 받아본 사람의 2-3명은 세종대왕이 배를 안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 즉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거북선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연상을 잘 안 해요. 연상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입니다. 자, 그건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우리 마음속에 거북이 하면 뭔가 거북이랑 연결된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근데 뭘 준비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죠. 자, 그런데 세종대왕 거북이에서 거북이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자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하면요, 자, 거북이, 배, 세종대왕, 이게 마음속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세종대왕과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이순신 장군이 좀 뭔가 이렇게 같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마치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이라고 한 것이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이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금 거북이 해서 거북이가 남아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상태에서 딱 이걸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하면서 옆에서 거북이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못 빼기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때 거북선이라고 든 것은 제가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뭐지?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까지 생각이라고 해요. 사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생각이랑 사고랑 거의 같은 말인데 사고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시간으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이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읽어 나갈 때 찾아와요. 조금 뒤늦게. 자, 그런데 그게 뒤늦게 떠올랐을 때 세 번째 문장을 읽죠.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책을 안 읽은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마도 뭔가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별로 논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논평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집니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이 국어 지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형태 또는 전개되는 방식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냥 뚝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어서 왜 논평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논평을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 변화를 이끌어지는 것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사상적 변화를 이끌려면 그것을 수용해야 되죠. 수용하려면 뭔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약간 비평 또는 비판을 하는 쪽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즉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러이러해, 이건 이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어, 또는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 뭐 의견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이 논평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그 논평이 적었다, 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논평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수용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으니까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겠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해를 한 거냐? 아니에요. 왜 논평이 제한적이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궁금해지는 거고, 그게 해결이 돼서 그래서 별로 사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구나까지 돼야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 체계를 잡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이러해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쫙 일관되게 뭐랄까 이렇게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끊겨 있으면요, 머릿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갔더니 이런 가운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라고 말한 걸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한적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면 아마도 그 제한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논평을 남긴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올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추측을 하고, 추측한 상태에서 다음에 문장에서 내가 추측한 것과 맞게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확 붙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자동적인 반응, 어떤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나와주는 것도요, 그 문장에 다룬 내용들을 잘 이해했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잘 이해했고 그거와 관련된 나의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읽어봤더니 이유가 뭐냐?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 즉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끌었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대변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지식을 접하지 못했으니까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마음속에 뭔가 서양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에게도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 기계론적 인간관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해석할 수가 있어야 이 내용이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가 뭔지 아나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도 이런 걸 거야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대 해부학이라고 했을 때 인체 해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어떤 혈관, 피가 어떻게 통한다든지 어떻게 흘러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발전해서 피의 어떤 순환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겨났다, 이런 내용이 어떤 예전 지문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접했던 의학 관련 체계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게 마음속에 잘 남죠. 왜?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바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떤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라는 게 뭐지? 난 몰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래. 이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기계론적 인체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아까 제가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라는 것을 읽고 제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근대 해부학이라는 그 단어가 뭔지, 이 해부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과거에 읽었던 지문에 나왔던 그 내용들, 그게 그런 해부와 관련된, 그리고 인체에 관한 지식을 해부학의 발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부학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 그거랑 연결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
저에게 질문한 학생은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읽었을 때 기계론적 인체관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자신의 지식을 불러올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기계론적 인체관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기계론, 적, 인체, 관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해를 못했던 건 기계론적 인체관을 이해하라고 할 때 이 기계론적 또는 기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인간이 조작하는 기계, 즉 뭔가 조작에 의해서 돌아가는 인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엉뚱한 걸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엉뚱한 걸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계론적 인체관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기계론 또는 기계적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다 보면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든지 또는 잘 모르고 있다든지 알기는 알지만 글을 이해할 때 정말 도움이 되도록 빨리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 단어가 사용된 표현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기계론적 인체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기계론 또는 기계적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 번 복습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글에서 만났을 때 그 의미가 나에게 신속하게 떠올라서 문장 이해에 사용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각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글을 읽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최한기의 것이고요. 여기 것은 이익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한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최한기에서 쭉 읽다 보니까 대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심주지각설, 아까 나왔던 심주지각설이네? 이렇게 심주지각설이니까 연결될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거 똑같죠? 그러면 이거 같이 연결되고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아마 누군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게 못한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여기에 심주지각설이 있는데 앞에서도 심주지각설이 있다는 걸 왜 연결을 못 지었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니 아까 앞에 심주지각설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심주지각설 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걸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보통 사람들이. 자,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하냐면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라고 말을 했죠. 심주지각설 이런 어떤 설이 있다라는 이 이름, 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데 그 뒤에도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처음 나온 이 심주지각설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심주지각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단락, 두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나온 그 마지막에 이제 심주지각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주지각설이 두 번째 나오기 전에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요, 글 읽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독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연관되는 내용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두 개가 같은 것 또는 연결되는 관련이 있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찾아내요. 근데 독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멀어지면 끊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멀리 한참 있다 다시 나오더라도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독해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그걸 그럼 심주지각설 이걸 외웠어야 되나요? 또는 어떤 표현이 나오든 다 외울 수 있으면 글 읽기를 잘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심주지각설이라는 것은 이런 이름을 처음 들었다라고 했죠. 처음 들은 것을 그냥 외울 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심주지각설이 어떤 것인지, 즉 심주지각설이라는 이름에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러면 다음번에 심주지각설 또는 심주지각설이 어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나 아까 이런 얘기 들었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심주지각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 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최한기가 이야기한 심주지각설을 읽을 때에 여기 보면 심주지각설은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넘어가서 이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요.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그렇다면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관한다. 지각 활동이 뭐길래 심장이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각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각. 자, 지각이 뭡니까? 자,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감각을 물어봤어요. 자, 감각이 뭐냐? 그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5가지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죠.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시각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 감각기관인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은 뭡니까? 눈이죠. 눈이 감각을 하면요, 우리의 이 시각세포가 2가지 종류가 있어서 색깔과 형태를 봅니다. 색깔과 형태를 보기 때문에 색깔 정보와 형태 정보를 우리 뇌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색깔과 형태를 보고 이건 마우스네, 이거는 핸드폰이네, 이거는 뭐 청소기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봐서 이 시신경,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착해서 넘겨주는 일이 감각인 거예요. 뇌는 그것을, 그 정보 받아들이면서 이게 뭐구나 라고 판별하는 것까지가 뇌가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지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각은 뇌가 참여를 하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활용해서 이건 뭐야 라고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라고 했을 때, 심장이 주관한다는 말은 뭔가 심장이 그런 이건 뭐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번째, 최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또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라는 걸 들었을 때,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 이 표현 보면요, 심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지각의 운용을, 지각이라는 것은 보통 운용을 아까 뇌가 하는 걸로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이익은 심장이 주관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최한기는 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한다. 그럼 이게 뇌의 어떤 역할을 대체하고 있네? 약간 그런 개념이네. 물론 이제 뇌가 그런 거를 담당한다는 것은 훨씬 이후에 현대에 나온 지식이겠지만, 우리는 이 이익이나 최한기의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밝혀졌지만 과거에는, 또는 이익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한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고 심히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 그건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나 이거 아까 읽어놨었는데 그거랑 같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상 깊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마음에 남고,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내용을 읽게 되더라도 이거 아까 내가 읽은 그거라고 이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지식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이 글이 담고 있는 체계를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이 마음속에서 읽고 나서라도 쉽게 빠져나지가 않습니다.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이건 어떤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덩어리가 큰 덩어리 지식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어도 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감사합니다.